진리는요, 아주 쉽대요. 아주 쉽대요. 예. 아주 평이하고 아주 간단하답니다. 예. 예. 아주 간단하다. 예? 예. 아주 간단하다. 쉽고 간단한데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병원에 그렇게 다니는데 병을 하나를 못 고쳐요. 이비인후과를 다니는데 이명을 못 고치고, 예? 아니 속이 안 좋아서 위장이 안 좋은데 위염인데요. 소화기내과를 30년을 다니고 있는데 약이 한 줌이에요. 요만한 약 하나에서 시작한 약이. 사실은 우리 옛날 선조들이요, 예, 만병일독이라 그랬거든요. 예, 만병일독이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만 가지 병이, 이 병이 만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 몸에서 얘기해요. 한 몸에 만 가지 병이 있어요. 만 가지가 다 나빠요, 사실은. 구내염 있다, 무슨 염증이 있다, 그것은요 온몸이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염증이 있다는 건 냄새가 나잖아요. 구취가 나고, 구내염이 있으면 냄새가 나고, 열감 있고, 뻣뻣해 마르고. 예. 염증은요, 염증이 이게 화예요, 화. 불이에요, 불. 불이 붙는데 불이 또 쌓이는 거예요. 예. 붙는 불에 키질한다, 붙는 불에 기름 붓는다, 뭐 이런. 계속 우리는 붙는 불에 기름 붓고 있어요. 그게 약 먹는 거예요. 약 먹는 거예요. 요 간단한 이치를요, 이 큰 병을 고치는 걸 대도라고 합시다. 치유를 대도. 치유가 어렵대. 너무 어려워. 야, 큰 어떤 대단한 어떤, 예, 원리가 있고, 대단한 어떤 이치가 있고, 대단한 약을 쓰고, 대단한 어떤 박사님을 찾아가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큰 병원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대단한 약을 처방받고 대단한 검사를 해야 우리가 낫는다라고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숙달이 돼 있어요. 예. 해결이 잘 안 돼. 그럼 더 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지 않을까? 자꾸 파고 들어가는데요. 파고 들어가면 엉뚱한 데로 가요, 계속. 다시 돌아서 나와야 돼요. 다시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 여러분이 돌아서 나오는 방법을, 그 요령을 제가 가르쳐 드려요. 예, 들어가십시오. 주말에 많이 걸으시고, 예. 그 돌아서 나온 얘기를, 내가 그래서 이분을 존경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유태호 박사. 예. 이분이 유턴을 해라. 이분이 뭐 닥터 유 그러는데 유씨인데, 유씨라고 난 한글 윤 줄 알았는데 유턴. 예, 유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거든요. 바꾸라, 뒤집어 엎어라 그런 얘기인데, 이게 어렵지 않더라는 거죠. 아주 평이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아주 간단한 이치가 들어있어요. 아주 간단한. 병이 엄청 많아요. 여기저기 다 아파, 그냥.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 가지뿐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우리 국민병 고혈압 있잖아요. 고혈압. 예, 혈압도 무조건 혈압이 높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도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게 120에 80 하는 거는요. 요거는 미국 교과서에 미국 사람들 혈압이에요. 서양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의대를 가면 의사들이요. 의과대학에서 배운 교과서가요. 미국 원서를 갖다 배웁니다. 그 미국 교과서에는요, 그 미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미국 사람들을 연구해가지고 적어놓은 책을 한국 사람들, 한국 의대에서 그대로 갖다 원서를 그대로 배워요. 이 120에 80이라는 혈압은 우리 선조의 시대는 듣도 보도 못한 혈압이에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게 정상혈압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에게 정상이 됐어요. 왜? 요즘 우리가 식사가 서구화 됐거든요. 서구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병이 서구병이에요, 사실은. 서구병. 예, 여성분들 생리통, 갱년기 증후군, 예,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예, 만성 장 증후군, 위장병, 뭐 장 증후군. 이게 다 서구병인데요. 이게 정상, 이게 틀리진 말은 아닌데, 이 범위가 있어요. 요거 이제 수축기 그러잖아요. 수축기. 요걸 이제 이완기 그럽니다. 두 개의 기가 있는데, 여기가 80에서 120 사이는 다 정상이에요. 범주가 있다는 거죠. 범주. 예, 범위가 있는데 우리는 범위를 모르고 요 하나만 알고 있어요. 이거는 상한치.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이 혈압이 쟀는데 120에 80이야. 상한치 정상혈압이에요. 상한치. 근데 요거는 여기는 지뢰가 있으니까, 저기 지뢰가 있으니까 저기 근처도 가지 마세요 하는 수치가 120이에요. 근데 내가 120이야. 지뢰를 밟고 서 있는 거예요. 밟았어요. 위험하다고요.
이것도 정상이긴 한데 상한치라고요. 그러면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하한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한치. 그리고 중간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치. 그죠? 하한치가 80이에요. 수축기가. 그럼 이완기는 얼마냐? 이완기는 60에서 80 사이는 다 정상이에요. 이완기도 80이 상한치라고. 그럼 이완기도 하한치 있을 거 아니에요? 80에 60 나왔어요? 이것도 정상이에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정상이야. 이거 저혈압이래. 그럼 중간치는 얼마일까요? 여기 중간이 얼마예요? 70. 100이에요. 80에서 120의 중간 100이에요. 60에서 80의 중간 70. 저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재면요, 98에 68 나오고요. 저녁에 재면요, 102에 72가 나와요. 지금 재면 저 100에 70 나올 거예요.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야, 이걸 뭐래? 이상적 혈압. 이상적. 자, 이게 혈압에 대한 개괄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이 유태우 박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한국인의 고혈압은 서양인과 다르다. 달라요. 다른데 서양인이 쓴 교과서를 보고서 한국의 의사들이요, 그거 배우고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에게 120에 80이 정상입니다. 아, 이런 혈압, 이거 저혈압입니다. 그 저혈압이래요, 이거 저혈압. 우리 어머니들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 우리 엄마, 할머니 세대는요. 우리 또 한국 여자들은 이 남자 혈압, 여성분들은요, 90에 60이 다 정상이에요. 옛날에 이게 평균 혈압이었어요. 우리 선조들은, 조선시대에는 다 이게 정상 혈압이었어요. 뭐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할아버지도 의사였고. 맨날 혈압 재가지고 저 기록이 다 있어요. 근데 혈압이 이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요즘 오시는 분들요. 아이고, 사모님들 그래. 60 넘으신 분들. 아이고, 박사님, 저는요, 평생 저혈압이었는데 요즘 혈압이 정상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아파요. 요즘 정상이 됐다. 왜? 요즘 이 혈압이 된 거예요. 원래 이거에 계속 이거였다가. 평생을 90에 60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근데 젊었을 때는 아픈 적이 없어. 근데 왜 저혈압이라고 합니까? 의사들이 병원에서 이게 저혈압입니다. 계속 저혈압이에요, 저혈압. 난 저혈압인 줄 알았어. 근데 별로 증상은 없는데 요즘 나이 들어서 50 넘어가고 갱년기 지나고 아파. 그 아픈데 병원에 가서 재보니까 120에 80이요. 아, 혈압 정상입니다. 그래. 그 정상이 뭡니까? 치료 대상이 아니에요. 다 정상이라. 난 아파 죽겠는데. 위장염도 생기고 관절염도 생기고, 예? 고지혈증도 생기고 막 여기저기 아픈데 정상이래. 혈압은 정상이래.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사람이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다음으로 한 획을 그은 사람인데, 나중에 스위스에서 이제 의과대학에서 교수를 했는데, 이분이 선생인데, 이분 이런 말을 했어요. 의술은 자연으로부터 나온다. 자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도 난 아무것도 못 고친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이 사람 병 고친단 말이에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고자 하냐면, 서울대 의과대학의 홍윤철 교수라는 분이,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천재라고 했던 분이래요. 그 천재는 우리가 평생 생각하는 거 1분이면 다 생각해버려요. 우리 평생 가도 이해가 안 돼. 계속 생각하는데 이 사람 1분이면 탁 이해해버려요. 근데 그런 머리로 이분이 수십 년간 연구해가지고 이 책을 하나 썼는데, 병의 원인을 탐구했어요. 원인. 이분이 또 예방의학 교실의 교수입니다. 예방의학은 이제 사전에 미리 예자, 방어할 방자, 미리 방어한단 말이죠. 그 미리 방어하려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인 연구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정말 심오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 병의 원인이 뭐냐? 문명이야. 문명. 이거 문명이요. 아주 밝혀졌는데 우리가 모르더라는 거죠. 문명이 뭐예요? 아주 밝은 글인데 책에다 적어놨는데 그 책을 보고도 우리 까막눈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 아프니까. 우린 아프잖아요. 그리고 병원 다녀보세요. 낫는 병 하나도 없어요. 저 안에 지금 오신 분들 다 저 뒤에 앉아 계시면 다 당뇨 고혈압이에요. 암, 당뇨, 고혈압. 큰 것만. 큰 거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 밑에 짜잘한 병들이 진짜 망가지예요, 망가지. 아니 여기저기 안 좋고 온몸이 종합병원.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에서 왔다는 거죠. 하나에서. 그래서 이 대도라고 하는 게, 이 치유라고 하는 게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간단하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고 아주 평이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이 독소인데 독소가 염증이더라는 거지, 염증. 그럼 염증이 뭐예요? 요즘에 저 염증이라는 거를 염증에 대한 정의가 세포나 조직, 기관의 비정상적인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래요. 그게 뭐예요? 염증이란 뭡니까? 염증?
감염이나 내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가지고 비정상적 물질 대사의 비정상적 상태가 초래된 게 염증이다.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뭔데? 의학적으로 이 정의 자체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나는 기전을 현대의학이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염증이 왜 생겨? 이런 거에서 생깁니다. 또 다른 이론도 있어. 그건 그런 거고 내가 볼 땐 또 이런 거에서 생깁니다. 내가 봐서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 기전이요. 하느니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추론할 뿐이에요. 네, 추론이 많아요. 근데 분명한 건 염증은 열이 난다는 거죠. 열. 그 열이 독이다. 네, 그게 화예요. 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양전한 이 활성산소라고 요즘에 모든 병의 주범이 활성산소다. 그게 염증이야. 염증 있는 부위 보면 전부 활성산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보면 그게 활성산소야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뭐냐면 이 양전하를 띠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몸이 전해질이잖아요. 그 전해질이 이제 양인데 양과 음인데 이게 자꾸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음식이 동물성 식품이에요. 동물성 식품, 동물식. 그다음에 술, 담배. 그다음에 이제 커피. 이게 산성 식품이잖아요. 산화된 거예요. 이게 전부 산성 식품들이에요. 이게 산이에요, 산. 여기 알칼리고. 그래서 여기 산과 알칼리인데 우리 몸은 결국 이 두 가지의 게임이에요. 우리 몸에 음양이 있는데 여기 두 개의 평형을 맞추면 돼요. 균형만 맞추면 모든 병이 사라져요.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자꾸 부족해지고 이게 자꾸 많아지는 게 그게 현대병이에요. 현대병은 대부분요. 여기 보면 인간이 문명을 만들었어요. 전기를 만들었어요. 문명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모든 게 다 문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명을 벗어나라. 병이 걸렸다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자연으로 도망치래요. 여기를 탈피하래요. 도시를 탈피하고요. 이 건물, 콘크리트 박스를 탈피하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고 이 전기가 LED의 광선이 쪼이고 있고 컴퓨터의 전자파, 스마트폰의 전자파가 우리를 휩싸 감싸고 있는 이 공간을 탈피해라. 닥터 얼리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이분이요.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이분이 원래 외과 의사. 암에 걸렸는데 수술을 4번이나 했는데 4번 다 전이 됐는데 전신전이 됐어요. 이제 수술하고 항암하고. 그리고 고생하다 이제 이제 나 죽었구나. 근데 내가 누구지? 내가 의사야. 내가 의사인데 내가 왜 내 병을 못 고치지? 그럼 내가 환자는 고쳤나? 보니까 자기가 수술했던 환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내가 환자도 못 살리고 내 몸도 못 살리고 내가 이게 의사인가? 내가 뭘 배웠지?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이 에든버러 의과대학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서울대 의과대학보다 한참 대학서에 위에 있는 대학입니다. 스코틀랜드. 근데 거기 의대를 나온 분인데 이분도 고등학교 때 천재라고 소문났고 아주 머리 좋고 공부 잘했던 분인데 거기서 배워가지고 이게 최고의 의학이야. 그리고 열심히 진료를 했는데 환자 살린 사람이 별로 없고 자기도 그걸 똑같이 해봤는데 자기 몸도 이게 안 되더라. 이게 뭔가 틀렸다. 그러고 나서 자연치유라는 거를 접하게 되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의학적인 방법은 다 써봤는데 이제 실패야. 그럼 비의학적인 방법을 쓰자 해서 탐구를 하다가 자연치유라는 거를 운 좋죠. 운 좋아가지고 접해가지고 단식 소식 건강법을 하고 프랑스의 풍요법을 하고 이런 관장요법을 하고 이런 녹즙 채소 이런 거 마시는 이런 자연요법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단기에 싹 나와버린 거예요. 단기에 전신전이 됐던 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암이 사라지니까 고혈압도 사라지고 고지혈증도 사라지고 그 모든 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미쳐버린 거예요. 미쳤어. 광신자가 돼버렸어요. 진리가 여기 있구나. 탁 깨달은 거예요. 대도는 병을 고치는 치유라고 하는 거는 암이 어려운 병이 아니구나. 이 암병이라는 게 탈레반 같은 애들이라니까 우스운 애들인데 이거를 방법이 잘못돼서 못 잡은 거란 말이에요. 방법이. 자꾸 싸잡는 방법. 쫄병들 그냥 이제 조준사격해가지고 저놈만 죽이면 돼. 저놈만 잡으면 된다는 그 사고를 하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똑같거든요. 코로나19. 우린 백신에만 매달렸어요. 방역하고 백신만 한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자가 방어 시스템, 자가 면역 체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이나 미국의 화이자의 회장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나 세계 UN, WHO 세계 보건기구의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채소를 먹어라, 장 청소를 해라,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운동하세요. 달리기 하시고 걷기 운동하세요. 산에 가세요. 숲 치료하세요. 숲에 가서 공기 마시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나오지 마세요. 마스크 쓰세요. 손 소독하세요. 이런 소독제 이런 거 바르면 안 됩니다. 이거 법에 있으니까 이걸 해놓으라니까 비치는 해놓은 거예요. 제가 바르면 이거 바르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저는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어요.
이런 독극물을 갖다가 몸에다 바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면역체계가 손상이 되는데 그 면역체계를 도와주는 게 이거예요. 이거 된장국이에요. 된장국. 예? 저는 이거 장차라 그럽니다. 장, 된장, 간장으로 만든 차예요. 그냥 끓인 물이에요. 저게 알칼리 식품이더라는 거죠. 면역세포, 우리 몸의 T세포, NK세포, 예, NK세포. 이거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거는 얘네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더 잘 먹으래. 집에서 잘 먹고 밖에 나오지 말고. 잘 먹으러 가만히 있으면요. 움직이지 않으면 면역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에서 만들어지거든. 장에서 만들어지거든. 장에는 잔뜩 산성식품을 잔뜩 쓸어 넣고 그것도 가득 채워놓고 과식하고 육식을 해가지고 장을 망가뜨려 놓고 근육은 안 움직이고 집에서 방역을 한대. 예? 거리두기 한대. 가지 말고 나오지 말고 만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나와서 만나고 놀고 뛰어다니고 놀고 해야 돼요. 저는 이거 코로나 초기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백신 한 개도 안 나왔을 때 2년 전에요. 500명이 넘어가니까 이때부터 거리두기 했어. 이제 안 되겠다. 다 셔터 내려. 가게들마다 시간도 줄이고. 예. 사회적 거리두기 이때부터 시작해서 2년 전이에요. 그때 백신 100자도 없었어요. 지금요, 오늘 아침에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엊그제 요거 일주일 전에 5만 명이 넘었어요. 5만 명. 예, 5만 명이 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예? 10만 명. 500명, 10만 명이 200배가 올랐어. 200배. 백신 3차까지 다 맞았어. 그 백신 맞는 게 탈레반 때려잡는 짓을 한 거예요. 계속 탈레반 때려잡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손 들었습니다. 이젠 정부가 관여 안 해. 보건소 전화하지도 마. 그거 걸리면 당신이 알아서 치료하시오. 지금 보건소 전화해도 전화도 안 걸려요. 폭주하니까. 나 좀 도와주셔. 도와준 사람이 없어. 그전엔 도와준 사람 전화 받았다 하더라도 정부가 도와줬습니까?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코로나 걸렸는데 정부의 도움으로 나는 코로나 완치됐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연치유가 된 거예요. 감염되더라도 확진 받더라도 99.9%가 자연치유가 돼버려요. 사망하는 사람 0.몇 %예요. 그 0.몇 % 보니까 전부 노인 아니면 지병이 있거나 약을 잔뜩 먹는 사람, 고혈압, 당뇨 이런 지병을 갖고 있거나 만성질환자거나 노인이거나. 자, 그래서 이분이 다 필요 없더라. 다 필요 없고 무슨 병이었든지 이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줄이고 비우고 버려라. 병원 가서 검사하고 약 먹고 수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줄여라. 뭘 줄여라? 우리가 먹는 이 상식이 먹는 습관이지. 식습관. 이걸 조금 줄여라. 줄이면 줄인 것만큼 좋아진다. 다 줄이면 다 좋아진다. 다 줄여야 된다. 뭘 다 줄여야 돼? 이걸 다 줄여야 돼. 이거 다 줄여야 돼. 이거 다 줄여야 돼. 산성이라고 하는 놈들 다 줄여야 돼.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산성식품을 먹고 있다니까. 특히 젊은 분들. 30, 40대. 두 분이 지금 40대인가요? 네. 40대죠. 자, 그래서 줄여라. 첫째. 줄여라. 저는요, 이분의 말을 듣고 순서를 저는 바꿨습니다. 요 버려라는 게 여기 잘못된 습관을 버려라. 당신의 잘못된 생각, 그 상식을 버리라. 줄이고 비우고 버려. 비우는 건 뭘 비워요? 장과 창자를 비워야 된다. 장과 위와 장을 비워야 된다. 그래서 줄이고 비우고 버려라. 저는요, 먼저 버려야 돼. 이게 앞에 나와야 돼. 잘못된 상식을 버려야 줄이고 비울 수 있어요. 이 생각을 못 바꾸면요, 이건 행동이에요. 액션이에요. 이게 설계고 이게 기초예요. 설계부터 있어야 돼요. 생각부터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바꿔드리려고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요, 내가 의학을 버리고 나니까 그 95%를 버리니까 진정한 명의가 되더라. 그럼 100% 다 버리지 왜 5% 남겨놨습니까? 5%는 써먹을 때가 있다라는 게 지금 응급의학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뿐이 아니고요. 제가 몇십 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현대의학은 응급실밖에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나머지는 다 만성병이거든요. 고혈압이고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서 검사해서 약 먹어서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왜냐?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약을 먹거든요.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평생 약 먹는다는 무슨 말? 평생 안 낫는다는 말이에요. 평생 안 낫는데 우리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그럼 병원이 필요 있습니까? 95%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치료를 하냐면 두 분은 이것만 보고 가세요. 자, 우린 요 치료만 알고 있어요. 이게 현대의학이에요.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의학은 이 의학이에요. 자연의학, 자가의학이에요. 자가의학, 내 몸의학이에요. 내 몸이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쪽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치료는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잖아요. 그건 거기 의사는 목표가요,
의사의 목표는, 환자가 왔을 때 목표는 뭐냐면 저 환자가 힘들어하는 거 해결해 주면 끝이야. 지금 어떻게 왔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요. 저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 어디가 아픈 부위는 중요치 않거든요. 한 군데가 아프면 그 사람 온몸이 다 아프게 돼 있어요. 고혈압 있으면 온몸이 다, 왜? 고혈압은요, 혈관병이에요, 혈관병. 피가 탁해져서 혈관이 막힌 병이에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다 없어지는데, 고혈압 있다 그러면 피가 탁하고 혈관이 막혔어. 그럼 피와 혈관, 우리 몸 전부에 다 있거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조직기관 세포에 다 있어요. 그러면 모든 조직기관 세포가 다 나빠집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목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그것만 해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원인 이런 거 안중에 없고 그걸 알 수도 없고 긴 얘기할 이런 시간도 없어요. 대학병원 가보세요. 의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병원 망해. 빨리 해서 1분 만에 얘기해서 처방전만 막 해서 약만 많이 팔면 끝이요. 수술 많이 하면 끝이고 검사 많이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그건 검사 많이 해야 되고 수술 많이 해야 되고 약 처방 많이 하면 그 병원이 이제 매출이 높아져서 병원은 경영이에요. 목표가 통증, 아파서 왔어요. 그럼 진통제. 난 염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염제. 혈압이 높습니다. 혈압 강화제. 혈당이 높습니다. 그러면 인슐린. 다 정해져 있어요. 싹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 머리 쓸 것도 없어요. 의대를 나온 순간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컴퓨터에, 병원에 가면 컴퓨터에 탁 보면 프로토콜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요증에는 요약, 요증에는 요약, 증약 다 정해져 있고 의사가 그걸 바꾸지도 못해.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다 정해져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요약을 써보고 싶어. 물론 그 안에서 몇 가지 약은 있지만 그건 정해져 있어요. 큰 틀에서는. 병원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의사는 병원에 탁 가는 순간 그 시스템 의사라 그래요. 저는. 시스템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시스템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유태우 박사가 약을 써보니까 안 낫더라. 이제 약 안 써야 되겠다. 자기가 생각하는 순간 이 병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약 처방 안 하면 그 병원에서 이제 나와야 되거든. 쫓겨나야 되거든요. 이국종 교수 우리 다 보셨죠? 병원장하고 싸웠어요. 그 사람은 병 고치고 싶은 사람인데 외상센터에 좀 병상을 좀 달라. 근데 병원장 입장에서 외상센터니까 제일 돈이 안 되는 데야. 암센터 이런 데 돈이 잘 되는 데야. 그럼 거기다 병상을 주죠. 이 사람은 경영을 해야 되는 경영자 입장이거든요. 원장은. 근데 밑에 하부 의사는 나는 병을 고치고 싶어. 막 열정이 있어. 근데 병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자가 밀려드는데 눕힐 자리가 있어야 내가 뒤치료를 하지. 병상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줘요? 거기는 남는 게 없어. 투여되는 게 엄청 많아. 혈액이 들어가고 약이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고 수술 장비, 뭐 의사 다 들어가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병원장은 거기다 병상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맨날 충돌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서 쫓겨났죠. 네, 권력자가 이기죠. 자루진 놈이 이기죠. 자, 무슨 얘기하다가 자꾸 딴 데를 새는데요. 결국 같은 얘기인데, 자, 통증, 소염제, 진통제, 염증, 소염제, 혈압 강화제, 혈압약이죠. 혈당, 이 당뇨약이죠. 그걸로 낮추면 어떻게 돼요? 그 증상은, 현재 그 증상은 깔끔히 해소가 돼요. 즉각 해소가 됩니다. 네, 통증에 진통제 먹어보세요. 30분 이내에 통증이 사라져요. 몰핀 맞으면 어디에 어떤 통증이든지 통증 사라집니다. 왜? 통각중추를 마비시켜 놨으니까 이 몸에 어디에 무슨 병이 있고 아프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통각중추를 안정시키는 약을 써요. 그럼 못 느껴요. 통증을 없앤 게 아니고 병의 원소를 없앤 게 아니고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마비시켜 놓는 거예요. 진통제는 다 마약이죠. 자, 염증. 소염제 씁니다. 국소에 소염제가 있어요. 주사로 놓고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바르면 염증이 가라앉아요. 일시적으로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요.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럼 다 좋아져요. 이게 대단하네. 우리가 착각. 야, 이게 참 좋네. 이게 과학이네. 이걸 치료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치료가 아니라고요. 탈레반 하루 때려잡은 거예요. 탈레반 때려잡았는데 그 나중에 20년 뒤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갈 거를 미군이 20년 전에 몰랐단 말이죠. 맨날 때려잡으면 그게 좋을 줄 알아. 때려잡았어. 열심히 때려잡아요. 그럼 매일 약을 먹죠? 평생을 먹는다. 평생 먹고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면 그건 죽음이에요. 우리는. 자, 그 약물로 이런 걸 낮추는 거. 암 걸렸다고 수술로 잘라내는 거. 관절염 걸렸다고 염증 긁어내고 나중에 완전히 관절도 교체까지 해버립니다.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인공관절 집어넣죠. 감염병. 이거를 백신 맞고, 이제 치료제, 요즘 먹는 치료제 좀 나왔다 그러는데, 그 약으로 쓰는 거 다 일시적인 거, 일시적. 결과만 해소하는데 그 효과는 아주 일시적이다. 그때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해보니, 몇십 년 해보니, 이거 치료가 안 되더라. 안 될 뿐만 아니고 더 나빠지더라. 이 약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쪽으로 돌아오자. 넘어오자. 전환하자. 대전환하자. 대이동하자.
근본을 치료해서 완전하게 치유하는 거. 이것 좀 이제 해보자. 그게 이제 제안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목표 자체가 어서 오세요. 목표가 달라요. 이쪽의 목표는 원인 안중에 없다 그랬잖아요. 결과만 해소하면 돼. 우리는요, 증상 상관없어. 근본적 선행 원인을 제거해. 선행 원인. 원인은 앞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픈 거는 결과물인데 나중에 생긴 거예요. 최종 결과물이죠. 그 선행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원인은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그래서 이쪽에 주체가 다르죠. 주체는 의사가 아니고 병원이 아니고 약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리고 내 몸이고 우리 몸은 자연이에요. 우리의 뇌는 현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구석기 시대를 살고 있답니다. 구석기. 우리 몸은 그냥 구석기 시대야. 근데 구석기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루 종일 수렵 채집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게 없었어. 움직여야 먹을 게 생겼어요. 그래서 움직여서 연소를 하고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자연의 큰 대도예요. 대도. 자연 치유는요, 자연의 질서입니다. 네, 자연의 질서. 자연 질서. 규율이요. 규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움직여야지 먹어야 된다. 그래서 농사천하지 대본이다. 옛날에 움직이지 않으면 농사 짓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 농사 짓지 않고 먹고 있어요. 그 자연의 질서를 어기는 거죠. 그리고 너무 쉽게 먹어 또 인스턴트. 음식을 뭐 조리하지 않고도 다 조리돼서 나온 거. 그거 그냥 사서 바로 홀라당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죠. 그게 급하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대요. 저 홍윤철 교수의 책에 보면 다 나오는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엄마들, 우리 저 할머니들 시대에는 밥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 40대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매일 고기 혹시 드셨나요? 못 먹었죠? 그렇죠. 지금 40대는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40년 전에는요. 우리 집집마다 자동차가 없었어요. 네? 40년 전에. 그리고 고기 지금처럼 이렇게 매일 고기 먹고 그런 시대에 이 겨울의 엄동설 안에 채소 과일이 없는 게 없죠. 지금 이런 시대는 불과 최근 20, 30년 안에 펼쳐진 시대예요. 그게 현대라고요. 현대. 자, 이것은 우리가 뜻도 보도 못한 시대인데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겨울에 채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선조의 시대는. 겨울에 과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 고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전자는 그런 게 아닌데 그걸 싫어하는데 우리는 그 싫어하는 걸 지금 매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식탐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치료한다는 게 이 몸 얘기하는데 이 몸은요, 옛날 거를 계속 기억하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래요. 그래야 탈이 안 나. 탈이 안 나요. 왜? 원래 DNA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 그 먹을 걸 한 끼를 얻으려고 하루 종일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했어야 됐고 우리 선조들은. 그 다음에 쌀이 있어. 또 뭐 반찬거리가 있어. 그럼 그거 하려면 음식으로 조리해서 밥상에 올려놓고 먹으려면요. 장작 패야 돼. 장작 패서 아궁이에 불을 떼야 되고요. 그 쇠가마가 달궈질 때까지 불을 때 한참 시간이 걸려갖고 쇠가마가 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밥도 하고 뭐 반찬도 해서 밥상에 올려놓는데 최소 1시간에서 2시간까지도 걸려요. 그렇게 먹고 살았다고요. 그걸 만드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충분한 소화 효소가 만들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바로 사서 탁 먹을 수 있어요. 조리할 시간도 없어. 그 조리도 얼마나 빨라요. 우리 가정집 보면은 다 가스나 전기로 그냥 20분이면 20분도 안 걸려요. 밥상 차릴 수 있잖아요. 그 빠른 것이 우리 몸은 그렇게 빠르게 이게 이제 하는 게 원래 익숙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 빠른 게 나쁜 거라고요. 너무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너무 빠르게 지방 수치를 올리니까 피가 탁해지니까 고혈압이 걸리고 당 수치가 높아지니까 고혈당이 걸리는 거예요. 당뇨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내 몸인데 우리 몸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러면 얘가 저절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 면역세포는요.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면역세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럼 저절로 왜 안 만들어집니까? 사망하는 사람, 중증에 빠지는 사람 면역세포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다 지금 마시고 있어요. 마시고 있어요. 제가 밤에 환자분이 전화 왔어요. 급한데 좀 와봐달래요. 근데 그분이 확진됐어요. 코로나 확진. 저는 아무 거리낌 없이 갔어요. 망진 갔다니까요. 최근 지지난주에 있은 일이에요. 확진자예요. 그 사람 백신 3번 다 맞았어. 저는 백신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갔어요. 그 진료 다 했어. 만지고 복진하고 뭐 이제 진맥도 하고 문진도 하고 뭐 설태도 보고 그리고 침도 먹고 다 해요. 저는 안 걸렸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만성병이 있는데 그거 막 코로나까지 걸린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저는 제 몸이 요걸 믿어요. 내 몸을 믿으라 그래요. 이 유태호 박사가요. 내 몸을 믿어라. 내 몸을 믿어라.
건강진단 믿지 말고 병원 믿지 마라. 내 몸을 믿어라. 그게 질병 완치하는 길이다. 저는 내 몸을 믿었죠. 전 지금도 믿고 있어요. 저는 어디든지 코로나가 괜찮아. 마스크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실험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 돈 주고 인체 실험 많이 해요. 네. 동의서를 받고 죽어도 괜찮다. 동의서 받고 죽을 일 없지만. 그래서 코로나 이렇게 강제로 감염을 시켜요. 이렇게. 좀 감염되라고 대량으로 투여를 했는데도 절반만 걸리고 절반은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죽어도 안 걸려요. 절반은. 투입했는데 먹었는데 흡입하고 먹었는데 주사제를 혈관에까지 집어넣었는데도요.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왕성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개 군단이 들어와도 감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이치예요. 우리 몸의 자연치유예요. 자연치유는 이 면역은 뭡니까? 면역세포는 군대예요. 군대. 죽이는 저게 킬러거든요. 킬러. NK, 이게 NK, 내추럴 킬러예요. 자연적으로 죽이는 애들이에요. NK 세포가 다 잡아먹어요. 내 몸의 세포가 아니면 야 들어와서 너 누구야? 우리 편이 아니네? 넌 죽어. 다 잡아먹어요. 그게 정상적인 면역이거든요. 그 정상적인 면역만 있으면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믿으셔도 돼요. 야, 그래도 혹시라도 뭐 그런 게. 내일 아침에 혹시 해가 안 뜨는 예가 있을까요? 혹시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뜰 수가 있을까요? 혹시 내일 이 자연이 뭐가 잘못돼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뜰 수가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우리는 안 살아봤지만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연은 한 번도 거짓말해 본 적이 없어요. 0.1%도 오차가 없이 100% 매일 해는 아침에 떴고 동쪽에서 떠요. 그거와 똑같이 그게 자연이에요. 그거와 똑같이 자연의 질서는요. 흐트러짐 없고 애누리가 없고 흐지부지가 없어요. 100%예요. 100%. 우리 몸의 면역세포만 왕성하면 어떤 오미크론 아니라 이제 요 뒤에 더 큰 변이가 나옵니다. 제가 제 강의에 나와요.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 델타 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계속 나와요. 왜냐? 계속 나왔으니까. 제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고 계속 나왔으니까 앞으로 예측하는 거 예측할 수 있죠. 또 나와요. 이제. 보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시간 문제예요. 오미크론 끝나면 이제는 끝일 거야. 또 나와요. 자, 지방. 지난번에 설명했죠? 지난번에. 뭐 손으로 하자. 바쁘니까. 자, 근육하고요. 지방의 비율이에요. 요거 근육, 요거 지방이라 그랬죠? 얘를 얘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근육, 이게 분자, 분모잖아요. 분자가 커지면 얘가 커져요, 얘가. 분모가 작아지면 얘가 커져요, 또.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지고 동시에 하면 이게 급격하게 커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 줄이자. 이건 늘리자. 이게 식사라고요, 식사. 음식이에요. 이게 음식이에요. 이게 운동이에요, 운동. 근육은 움직여줘야 커져요. 근육 없으니까 고기 먹어야지. 이거 단백질이잖아. 고기 먹어야지. 근육 없으니까 닭가슴살 먹어야지. 우리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이 상식이 근육이 없으니까 그래 닭가슴살 먹자. 근육이 없다 고기를 먹어. 드셔보세요. 이것만 올라가요.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요. 그걸 우린 잘못 알고 있어요. 의사들도 얼마나 무식하네. 의사들 너무 무식해요. 그 사람들 무식하겠어요? 그 배운 사람들이? 경영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순간 병원에 올 사람 하나도 없어. 약 먹을 사람 하나도 없어. 서울대병원 문 닫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들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지금. 제약업계 다 마찬가지고. 70%가 그거예요, 약이. 근데 이거 아는 순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없는 병이 돼버리거든요.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럼 염증이 사라져버려요. 여기가 관절이에요, 관절. 이제 뼈 골두 부분이요. 골두 부분은 뼈 골두, 머리란 말이에요. 뼈의 머리 부분은 여기 이렇게 말랑말랑한 뼈가 있어요. 여기 뼈하고 뼈가 만나서 움직여야 되니까 충격도 받고 마찰도 생기고 하니까 여기 자동차로 말하면 여기는 휠이고 여기는 타이어예요, 타이어. 타이어는 말랑말랑 고무예요, 이게. 만약에 타이어가 없으면 휠만 달려있으면 차가 가긴 가는데 굉장히 덜컹덜컹 하겠죠. 충격 흡수가 안 되니까. 이 충격 흡수를 하려고 말랑말랑한 뼈가 이 관절 안에 있어요. 이걸 관절강이라 그러는데 여기 관절액이 차 있고요. 액체가 차 있고 이 말랑말랑한 뼈들이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연한 뼈이기 때문에 아주 연질이에요. 그래서 손톱으로 긁어도 긁혀요. 여기는. 우리가 돼지나 소나 이렇게
이제 감자탕 같은 거 먹다 보면은 뼈 이렇게 나오잖아요. 끝부분에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갉아먹으면 여기 갉아 먹혀져요. 근데 여기는 딱딱해서 안 돼. 여기는 이제 완전 돌덩어리고 이 머리 부분이 이제 연골인데 여기 달았다는 거예요. 달았다는 거. 근데 병원에서는 이 연골은 한 번 다르면 재생이 안 된다 그래요. 재생이 안 된다 그래요.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 이 연골 세포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다 세포거든요. 하나하나에 다 세포들.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그게 30년 전 얘기예요. 연골 세포, 우리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 몸은. 예, 혈관도 세포고요, 근육도 세포고, 뼈도 세포고. 그렇다니까 눈이 번쩍 뜨이네. 예,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면 됩니다. 원래 연골 세포는 재생이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세포는요, 연골 세포가 수명이 6개월이에요. 연골 세포가 수명이 있다고. 수명. 세포에 원래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그럼 재생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6개월 만에 연골이 다 닳아서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어디든지. 연골은 무릎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모든 뼈하고 뼈가 만나는 부위, 요 관절, 작은 관절, 여기 연골이 다 있어요. 무릎도 있고, 척추에도 있고, 어깨뼈에도 있고, 팔꿈치에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관절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의 수명이 6개월에서 많이 가야 1년 정도 갑니다. 1년 정도. 이 연골의 수명이. 그럼 이 연골이 닳아서 다 닳고 없어져서 재생이 안 된다고 보면 1년만 지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100년을 살아요. 그래, 최소 우리가 사는 동안에 100번은 재생이 돼요. 100번. 재생이 되기 때문에. 왜? 수명이 1년밖에 안 된다고, 얘네들이. 6개월,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한 60, 70%는 다 없어집니다. 닳아서. 사실은 닳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닳아도 가만히 있어도 얘네 수명이 있다고요. 수명.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 앉아있고 가만 누워있어도 세포는 수명이 있으면 죽어요. 뇌세포도 수명이 있고요, 근육세포도 수명이 있어요. 근육세포는 한 1, 2개월이면 다 죽어서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 근육이 그대로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재생이 되기 때문에 수명이 있지만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재생. 근데 이 연골이 재생이 안 된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연골의 수명, 원래 수명이, 얘네 수명이, 연골세포가 수명이 6개월, 1년이에요. 빠르면 6개월, 많이 걸려 1년인데, 그럼 우리 1년 만에 연골세포 다 죽었으면 우리 지금 나이가 몇 세입니까? 지금 50, 60 살고 있는데 1년짜리 세포를 가지고 어떻게 50, 60 살아요? 말이 돼요? 계속해서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느냐? 왜 병원에서 재생이 안 된다 그러냐면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만큼 닳았어. 여기가 없어요. 이렇게. 없어. 이 연골이 없어졌어요. 재생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세포가 수명이 돼서 100개가 사멸돼서 죽었습니다. 100개가 사멸됐는데 재생이 30개밖에 안 됐어. 30개가 재생이 됐어요. 그러면 70개가 사라졌잖아요. 70개가 소멸된 겁니다. 소멸. 소멸돼. 만들어진 거는 이거고 없어진 게 이건데, 그러니까 70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재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재생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망률보다 재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구가 새로 생겨나는 인구, 죽어나가는 인구가 더 많으면 그 나라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죠? 애기를 안 낳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세계 제일 밑바닥이에요. 애기를 안 낳는데 사망은 질병으로 사망하고 사고로 사망하고 노인들 사망하고 해서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죠. 지금 계속 인구 줄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계속 낳아요. 지금도 산부인과 가보면 아기들이 낳아. 아기들 낳는데 병원에서는요, 아기를 안 낳는데 재생이 안 되는데 재생이 됩니다. 지금도. 근데 재생들은 유리, 낳는 아기의 수가 죽어서 나가는 노인의 수보다 아기의 수가 적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재생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맞죠? 이 세포가 원래 수명이 요거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린 지금 나이 50, 60, 70 먹었어요. 그럼 그동안에 수명이 요거밖에 안 돼서 재생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연골이 지금 한 개도 없어야 되는데 연골이 좀 닳았을 뿐이에요. 좀 줄어서. 요만큼 좀 줄었어. 일부분 좀 사라졌어요. 이렇게. 그럼 이 여기 남아있는 연골 세포는 내가 아기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세포냐? 아니에요. 최근 1년 동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
에? 이해되셨어요? 수명이 있다고요, 수명. 수명은 요거밖에 안 돼. 그럼 여기 있는 세포들은 최근 1년 이내에 만들어진 세포들이에요. 여기 조금 남아있는 것도. 근데 숫자가 적어서 충분한 이 두께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충분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멸하는 숫자는 많고 재생하는 숫자는 적으니까 결국 70%가 사라지고 30%가 남아있는 건데 이 30%도 재생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최근에 재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된 건데 재생률을 높이는 게 문제예요. 재생률을 높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이해됐죠? 재생이 된다 안 된다? OX 병원에서는 안 된다 했는데 재생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되는데 많이 안 돼요. 재생률이 떨어져요. 그거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영양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영양소. 그래서 병원에서는 잘 먹으라고 해요. 그죠? 의사들이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영양소가 중요해요. 이게 영양소입니다. 영양소가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영양소가 뭔지를 몰라요, 잘.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이것도 단백질이거든요. 뼈도 단백질이고, 근육도 단백질이고, 연골도 단백질이에요. 그럼 단백질이니까 우리는 단백질을 먹어야 돼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기를 많이 드시고, 계란도 많이 드시라고. 연골을 재생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대.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몸에서 얼마나 필요한 거냐? 아주 소량만 필요해요. 아주 조금만 필요한데 이건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이 단백질을 과식을 하면은요, 고기를 매일 먹고 계란을 매일 드시잖아요. 이걸 과식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게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생성이 안 되고, 생성은 적당량에서 생성이 되는 거지 과식하면요 오히려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 과식 때문에 염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관절염이 이거예요. 단백질이 과잉되면, 과잉돼서 생겨난 것이 염증입니다. 염증. 이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이 여기 찍어보면 관절에 염증이에요. 염증 상태는요, 단백질 과잉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거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이 과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당분이, 탄수화물. 이게 밥이죠. 밥, 면, 빵 하는 곡물이죠. 이걸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잉되고 과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식했습니다. 특히 육식은 이거하고 이거예요. 그죠? 이건 밥이고요. 이건 곡물이고. 이건 식물인데 여기는요, 이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이게 전부 지방과 단백질, 고기. 이걸 너무 과잉되게 먹고 있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체지방률이 39가 나와요. 39. 지방률이. 이 지방이 문제라고요. 근데 이 지방률이 높으면은요,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지방률이 높으면. 지방률이 지금 39예요, 39. 우리 실장님이에요, 실장님. 20. 2배죠, 2배. 거의 2배가 나와요. 근육량보다 지방량이 더 많죠. 전부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여기 빨간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주말에 그래도 걸으셔야 돼요. 많이 걸어주세요. 자, 이 빨간색이 이게 빨간불이 다 왔는데 이게 전부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이 너무 많아요. 왜 많으냐? 과식을 했단 말이죠. 자, 이 세 가지를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이 3대 영양소는요, 우리 몸에 이제 필요가 없어요. 줄여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많이 쌓여있는 지방 단백질을 분해를 시켜야 돼요. 빼줘야 되는데 그 빼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빼주는 물질이 뭐냐면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분해 연소시키는 거거든요. 그 분해 연소를 시키려면 우리가 먹은 밥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연소를 시키려면은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하는 비타민이 있어야 돼요. 비타민이라는 그런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지금 비타민 근데 드시고 계실 거예요. 비타민 C, 뭐 복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 뭐 비타민 B. 무릎에 좋다는 거. 식품들 많이 드실 거예요. 그거 이제 싹 버리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 좋다는 걸 많이 드셨는데 나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다 그러면은 그 안 좋은데 뭐가 좋대? 눈이 안 좋으면 눈에 뭐 루테인이 좋대. 그 루테인 식품을 또 먹어요. 근데 그걸 먹어서 눈병을 고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실험이 끝났습니다. 예, 무릎이 안 좋다 그러면 여기 또 뭐 연골이 안 좋다, 뭐가 오메가3를 먹어라, 뭘 먹어라. 엄청나게 많은 식품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드셔서 나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건강기능식품 먹어서 난 병 고쳤어. 매 먹던 약을 다 끊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비타민을 드셔야 되는데 이 비타민은요, 우리가 알약으로 먹는 비타민 그런 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병원에서 또는 약국에서 처방받는 비타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뿐이죠. 일순간이에요. 천연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약국에 사다 먹는 비타민은 천연 비타민이 아니에요. 인조 비타민입니다. 인조. 합성 비타민입니다. 합성. 가공 비타민입니다. 가공 추출한 겁니다. 추출. 가공 추출하면요, 천연의 성질이 바뀝니다. 성질이 달라져 버려요. 약효가 없어져 버립니다. 분자 구조는 똑같고 색이나 맛이나 향은 비슷할지 몰라도 인공적으로 합성하고 가공 추출한 것은요, 그 본연의 생명력이 없어요. 치유력이 없습니다. 치료가 안 돼요. 얘네들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분해해서 에너지화 시키는데 얘네가 필요한데 그 분해하고 에너지화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그걸 우리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요, 하루에 한 30mg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사람 몸에. 근데 우리는 하루에 1000ml짜리, 한 개 1000ml짜리를요, 한 번에 2개씩 하루 3번 먹어요. 6000ml를 먹습니다. 6000ml. 그럼 몇 배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200배를 먹어요. 200배. 200배를 먹고 있습니다. 200배. 이거 과잉되면 뭐가 된다고요? 과잉되면 다 염증이 된다고요. 예, 잘못 드셨습니다. 독소입니다. 독소. 과하게 들어가면 그것은 독소가 돼버려요. 200배를 독소를 먹은 겁니다. 200배를. 진짜를 먹으면, 천연을 먹으면 요거만 먹으면 되는데, 그럼 요거 어디 있느냐? 사과에 들어있고, 배에 들어있고, 감에 들어있고, 귤에 들어있고, 오렌지, 레몬, 자몽, 이 천연 과일에 들어있습니다. 천연 과일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약으로만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비싼 식품, 이거 비싼 거래, 좋은 거래, 미국에서 온 거래, 독일에서 온 거래. 그러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우린 그걸만 믿어요. 예, 그거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외국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어디가? 천연의 거. 과일에 제일 좋은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비타민. 자, 그래서 그거는 요만큼만 먹어도 돼요. 레몬 한 개, 2개만 먹으면 비타민 끝이에요. 오렌지, 레몬 한두 개만 하루에 그거만 먹으면 되는데, 약으로 이렇게 잔뜩 먹고 있는 겁니다. 약으로. 이게 전부 과잉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독소가 되고 염증이 된다. 그래서 관절에 염증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니까 이 세포들이 빨리 죽어요. 염증이 생기면 그게 빨리 닳아버려요. 예. 그래서 이 염증을 이겨내야 되고 독소를 없애야 되는데 이걸 과잉되게 약을 과잉되게 자꾸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비우자. 비워야 된다. 여보세요. 줄이고 비우고 버려라. 그러면 낫는다. 이분이 세계 최고의 의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최고의 의사, 닥터 얼리 윌리엄스라는 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수술하고 약 먹고 명의를 찾아다니고 하는 것이 치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줄이고 비우고 버려라. 뭘 줄여라? 식사를 줄여라. 이 동물성 식사 특히 육식을 줄여라. 맞아요. 적게 드시라는 얘기예요. 얼마까지 적게 드셔야 되냐? 적게 드실수록 좋아요. 세끼 먹잖아요. 한 끼 줄이면 좋고요. 2끼 줄이면 더 좋아요. 1일 1식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많아. 그것도 많이 쓰지를 못해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들. 예, 들어와요. 거기 앉으세요. 신발 벗으시고. 괜찮아요. 올라와서 벗어도 돼요. 거기 올라와서 그거지. 맨발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럼 더 좋아요. 거기 앉으세요. 목사님도 거기 조금 앉으세요. 그래서 줄이고 비우고 버려라. 뭘 비워라? 위와 장을 좀 비워줘라.
위와 장을 비워줘라. 이게 어떤 치료보다 더 월등한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줄이고 비우는 것이. 예, 줄여야 돼. 비우고.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우리 잘못된 상식을 버려야 돼요. 눈 안 좋으면 루테인 먹고, 예, 뭐 어디 안 좋으면 뭘 먹고, 어디 안 좋으면 뭘 먹고, 재생은 안 된다. 재생은 안 된다. 예, 이게 잘못된 상식이에요. 다 재생이 됩니다. 다 재생이 돼요. 예, 세포는 죽기만 하고 재생이 안 되는 세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다 재생이 됩니다. 얼마나 빨리 재생되고 얼마나 많이 재생이 되느냐, 그 재생률과 재생 속도의 시간의 문제예요. 잘 재생이 되게 해주려면, 도와주려면 요런 거를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수술하고 약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줄이는 거다. 식사부터 줄여라. 식사부터. 그리고 위와 장을 비워줘라. 근데 비우면 어떻습니까? 비우면 배고파요. 가벼워요? 가벼운데요? 가벼운데요? 배고파요. 배고파. 비우면 배고파요. 응? 근데 배고프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근데 배고픈 그 공복이 최고의 약이더라. 배고플 때 치료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염증은요, 염증이나 독소는요, 배고플 때 저절로 자동 소염됩니다. 예, 배고플 때. 예, 염증이. 지독한 염증이 배고플 때 치료가 돼요. 배고플 때. 조금 앉아서 듣고 가세요. 한 5분, 10분이라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명약은요, 소식과 단식이다. 소식과 단식이다. 세계 장수촌에 가보면요, 장수하는 사람들 모여 사는 그 장수촌에 가보면 전부 소식해요. 그리고 거기 육식은 없어요. 육식은 거의 없어요. 다 채식이에요. 곡식을 먹고, 예, 채소, 과일을 먹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하루 한 끼. 그것도 생으로 먹어요. 자꾸 우리가 튀겨서 먹고, 구워서 먹고, 익혀서 먹고, 지나치게 열을 가해서 먹는데, 열을 가하면은 영양소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 비타민 같은 것은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 8, 90도만 돼도요, 비타민이 손상됩니다. 예, 날 걸로 드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다 해보신 분들이, 이거를 인조합성 약으로 먹는 게 아니고 천연 자연의 걸로 먹되 생으로 먹어야 이게 제일 많더라는 거죠. 예, 생으로 먹어야. 익혀서 먹으니까 구워서 먹고 튀겨서 먹으면 비타민 다 죽어버려요. 예. 채소를, 채소, 과일, 뭐 과일을 삶아 먹는 사람은 없지만 채소 우리 다 삶아 먹죠. 데쳐서 볶아서 먹고, 시금치도 생으로 샐러드를 해서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채소를, 장로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주말에 많이 걸으십시다. 예. 그 제가 이제 우리 한의원에 왔다 가시는 분들에게 항상 인사는 많이 걸으세요.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돼. 나는 무릎이 아픈데 연골이 다 닳았는데 의사들이 그래요. 걷지 말래요. 걸어야 됩니다. 걷지 않으면요, 이 지방과 이 독소가 분해가 안 돼요. 염증이 안 없어집니다. 걸을 때 이 염증을 이겨내는 소염물질, 천연 소염물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천연 소염제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 예. 면역세포가 걸을 때 만들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움직여야 만들어져요. 근육에서 만들어집니다. 예. 근데 병원에서는 연골이 한번 다르면 안 생기니까 걷지 마세요. 움직이지 말고 안정하세요. 그리고 단백질 이거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게 단백질이래.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먹어야 된대요.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무식한 얘기예요. 우리는 단백질을 먹어야지 단백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소 보세요. 코끼리 보세요. 풀만 먹어요. 예, 그들이 고기, 계란 먹은 적 없어요. 그래도 연골이 튼튼해요. 소의 무릎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연골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 소의 연골도 1년 지나면 소의 연골세포는 다 죽습니다. 근데 소는 평생 연골이 다른 법이 없어요. 새로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우고 줄이고 버려라. 예, 이게 최고다. 예. 우리 몸에는 단백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세요.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했는데 단백질 부족을 일으키는 채식이란 없다. 채식만 해도, 식물식만 해도, 채소와 과일과 곡식만 먹어도 이것은 없어요. 단백질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양소의 개념, 단백질 많이 필요 없다, 지방질 많이 필요 없다.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탄수화물 밥도 줄여야 됩니다. 면과 빵 이런 가루 음식 완전히 나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비타민을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것인가. 이게 채소, 과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효소라는 것 좀 있어요. 효소. 천연 효소. 이것도 역시 채소, 녹색 채소. 특히 이파리. 녹색, 푸른색 채소에 있어요. 그래서 녹즙을 좀 내서 드셔야 됩니다. 녹즙. 지금 드시는 어떤 그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중요한 게 녹즙이에요. 녹즙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녹즙을 드시고요. 채소, 과일 많이 드셔야 되고요. 자, 혈압도 높으실 거예요.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건 병도 아닙니다. 이거 하시면 해보세요. 혈관이 지금 이렇게 좁아진 게 문제예요. 다 이게 혈관병입니다. 지금 우리 사모님 병이 혈관이 망가진 겁니다. 혈관이 맥힌 거예요. 이렇게 혈관이 맥혀 있어요. 지금 뇌혈관도, 심장의 혈관도, 그 무릎에 있는 다리의 혈관도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이 혈관을 막고 있어요. 지금 지방이. 그래서 혈관이 이게 정상적인 혈관인데 지방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다가 커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완전히 맥혀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지금 사모님 상태가.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근데 지방이 너무 과잉됐는데 자꾸 고기를 많이 먹으래요. 계란도 많이 먹으래요. 이게 지방이 점점 더 늘어나서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분들이 움직이지 말라니 안 움직여, 안 걸어. 안 움직이니까 연소가 안 돼. 연소가 안 되니까 이 속에서 염증만 자꾸 생겨나고 나중에 혈관이 막히니까 문제는 무릎이 나빠서 쓰러진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뇌혈관과 심장혈관이 맥혀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옵니다. 심근경색이 와요. 다 이게 혈관병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의과대학 유태호 박사는 질병 완치된답니다. 질병 다 완치돼요. 사모님 그 질병 다 완치되는 병인데 병원에 다니면 하나도 완치가 안 된다. 병원 믿지 마라. 요 글자 보이세요? 네, 건강진단 믿지 마라. 병원도 믿지 마라. 뭘 믿어라? 내 몸을 믿어라. 우리 몸이 저절로 치료한다고요. 저절로 새로 생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생성이. 그래서 3개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거는 한 석 달 정도 치료하면 약 먹고 아니야. 약 없이 완치된다. 고혈압이 완치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예. 완치됩니다. 완치돼. 끝까지 먹어줘야 돼. 끝까지 먹어줘야 되잖아요. 끝까지라는 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낫는다는 병이에요. 근데 완치된단 말이에요. 얼마 만에? 석 달 만에. 석 달도 안 걸려요. 제대로 하시면요. 3주 만에도 완치가 돼요. 이거는 최대, 이거는 뭐.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정말 좋은 말씀. 이보세요. 평생 약을 먹겠습니까? 내 몸을 바꿔서 질병을 완치하겠습니까? 몸을 바꾸셔야 돼요. 이 뚱뚱한 몸을 날씬한 몸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까 체지방률이 39가 넘어갔죠. 39가 넘어가는 그 체지방을 바꾸셔야 돼요. 날씬한 몸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함께 우리 사람의 몸도 다른 생명체, 이 단세포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생명이에요. 다 생명체는 천지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이 스스로 병을 이겨내는 자가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연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조물주가 준 겁니다. 그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자가 치유력을 개발시켜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낫는데 우리는 그걸 방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해했던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당신을 아프게 하고 당신의 몸을 나빠지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최고의 치료다. 질병 치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병원에 가고 약을 쓰고 수술하고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그 나빠지게 했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건강기능식품 멈추는 거고 고기, 계란, 우유, 생선 멈추는 거고 과식을 멈추는 겁니다. 과식이에요. 과식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적게 먹을수록 건강합니다. 적게 먹을수록. 자, 최근 30년 동안에 질병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그걸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 외식, 화학 농약, 우리가 먹는 모든 채소, 과일, 곡식은 전부 화학 농약이 들어있습니다. 화학 비료, 화학 성분들, 중금속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 밥이잖아요, 밥. 채소도 이거 비타민 때문에 제가 늘 먹으라고 하지만 채소에도 다 농약이 들어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유기농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 이 화학 농약, 거기다 유전자까지 조작해가지고 GMO 식품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항생제, 계란이요, 우유요, 이 동물 그 사료에 항생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의 고기에도 항생제가 엄청나게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 조미료, 향신료, 맛을 내고 색깔을 입히고 엄청난 첨가물이 들어가고요. 거기다 정제하죠. 설탕, 그 다음에 흰쌀, 흰밀가루 이런 것들이 전부 정제한 겁니다. 이 정제한 것들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해집니다. 이게 진짜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섬유질이거든요. 식이섬유, 이 고기의 육식, 여긴 식이섬유가 1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밥도 백미에는 제로입니다. 백미밥 먹잖아요. 그래서 통곡물을 드셔야 돼요. 통곡물. 현미잡곡밥 먹어야 돼요. 현미잡곡밥.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지방 섭취량은 늘어나고 지금 아까 말씀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그것이 다 동물성 단백질 증가인데 아니 과일 채소를 안 먹어요. 우리 국민의 4분의 3이 과일 채소를 안 먹어요. 이 속에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채소 과일을 안 먹는 거예요. 엄청 먹는데 채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엄청 많이 드셨어요? 채소를? 네. 과식이 문제라니까요. 맛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좋은 걸 너무 먹었어요. 예, 너무 먹었어요. 이제 본인 인정하시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인정도 안 해. 많이 드셔놓고도 나는 조금만 먹었대요. 인정합니다. 콩이 좋다 해서 콩을 여러 가지로 많이 먹고 콩도 좋은데요. 문제는 과식하면 안 돼요. 맛있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식물식보다 동물식을 많이 하셨어요. 고기, 계란, 우유, 생선,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걸 많이 드시고 치즈 이런 거. 우리가 동물성 이 식품은 이제는 다 버리셔야 돼요. 왜? 연골이 닳아서 이 관절에 연골이 닳아가지고 염증이 생겼습니다. 염증이. 배고플 때 염증이 줄어든다니까. 예, 배고플 때 염증이 줄어들어요. 배고플 때. 그래서 과식을 하고 육식을 많이 하면 장이 망가집니다. 지금 장이 다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산균을 또 다 먹어요. 사서. 그 유산균을 먹어서 장이 좋아졌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장내 세균 혁명을 해야 된다. 장을 바꿔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게 뭘로? 음식으로 가능하다. 음식을 바꿔야 돼요. 식물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식물식으로. 채소, 과일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효소, 비타민 때문에. 그래서 이 장을 바꿔야 이 뇌가 바뀝니다. 우리 뇌가 바뀌어야 병이 나아요. 유전자가 바뀝니다. 여기 보세요. 공복이 최고의 이야기랍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의사예요. 의사. 맞아요. 의사인데 저분이 여기 보세요. 없는 병이 없어요. 암, 당뇨병, 고혈압, 치매, 내장지방, 피로, 나른함, 노화. 이분이 암에 걸린 거는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암에 걸렸는데 수술을 4번을 했고 재발이 4번 재발전이 됐는데요. 나중에 전신전이 됐어요. 전신전이면 말기예요.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고칠 방법이 없어요. 수술도 다 했고 4번씩이나 했고 항암 수십 번 했고 방사선 수십 차례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서 말기에 가니까 이제는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몇 달 남았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단식 소식 건강법 많이 먹어 생긴 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책을 보다가. 그래서 단식을 하고 소식을 하고 식물식을 시작했는데 이 병이 쓰른 듯이 나아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수술하고 약을 써도 안 낫던 병이.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복귀해가지고 자기가 죽는다던 의사가 암을 극복한 의사가 직접 실천한 경험이래요. 공복이 최고의 약이다. 다 필요 없다. 약 다 버려라. 장을 비우면 된다. 배고픈 것만 참으면 돼. 근데 우리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조금만 배고프면 그냥 큰일 나는 거야. 배고프면 영양실조 와서 죽는 줄 알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가 고파요. 그렇습니다. 점점 더 소화효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복이 최고의 약인데 굶으니까 모든 게 낫더라. 3일만 굶으면 70%가 치유된대요. 3일만 굶으면. 그래서 3일 단식만 한번 해보세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연골리가 다 재생이 됩니다. 병원에서 연골 재생 안 된대요. 의사들이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단식할 때 물만 먹어요? 예, 단식은 물만 먹는 게 단식이에요. 예, 저기 극단적인 단식을 하는 분들은 일본에서 그 단식학회에서 하는 거는 물도 안 먹어요. 단식 기간 동안에는. 예, 근데 이제 물은 이제 목이 마르거나 갈증이 나면 조금씩 한 모금씩 드시고 모든 식사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 극단적으로 3일 단식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힘들어요. 해보지 않은 분은. 하루를 견디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단식하고 소식은요. 질병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다. 굶으면 낫는 우리 몸에 신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굶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병이 생겼을 때는, 고지혈증, 고혈압이 생겼을 때는요, 관절염, 염증이 생겼을 때는요, 굶는 것만큼 빨리 낫는 그런 신비가 없다. 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신비가 뭐예요? 신기하다. 목사님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비밀이란 뜻이에요. 신이 만든 비밀이에요. 신비. 아주 신비해요. 하나님이 만든 비밀이야, 비밀.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몰라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신이 만든 비밀이에요. 아주 비밀스러운 건데. 강의가 너무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야. 비밀이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어?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신이 만든 겁니다. 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조물주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굶으면 낫는데 굶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굶으면 빨리 먹어야 돼. 급하게 먹어야 되고 좋은 걸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복이 주는 배고픈 행복을 경험해라. 행복합니다. 저는 항상 공복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뭘 먹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하루 한 끼 먹고 삽니다. 하루 한 끼. 요거 된장차나 여러분들에게 네. 조선 커피라 그래요. 커피. 이게 커피잖아요. 이게 색깔이. 이게 커피 아니고. 아까 먹으니까 아까 드셨어요? 한 잔 드셨어요? 아니요. 안 드셨어요? 실장님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먹으니까 이따 한 잔 드릴게요. 이거 꼭 드시고 가세요. 우리 기가 막힌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저 밖에요? 자, 네, 이따가 좋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괜찮네. 자, 이거 보세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미국 하버드 의대 같은 데서 30년, 40년 연구해 보니까요.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건 섭취할수록 손해예요. 네. 고기, 계란, 우유, 생선, 치즈 이런 거는요. 먹을수록 손해다. 단백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은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 없게 우리 몸이 설계가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딱 되기를 60보다 그 생선은 뭐 예, 생선. 이게 다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생선도 동물 단백질이에요. 자, 이 불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튀기고 굽고 익히면은요, 예, 발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맛있대. 입맛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뼈에는 칼슘이 많아서 우유 속에 칼슘이 많으니까 그 칼슘을 우유로 섭취해라. 그럼 뼈가 좋아진대. 그런데 인구 1인당 우유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세계에서 1등이 핀란드예요. 2등이 스웨덴, 3등이 미국, 4등이 영국인데 우유 많이 먹는 나라 순서대로 골다공증이 이렇게 많아요. 이 뼈에 좋은 겁니까? 거꾸로죠. 우리 아는 상식과 완전 반대예요. 우유에는 칼슘 들어있으니까 칼슘 많이 먹으면은 뼈에 좋대. 근데 우유 많이 먹는, 세계적으로 우유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 1, 2, 3, 4등이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순서로 골다공증이 많아. 골다공증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고기에 들어있는 IGF-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데 이것은 암 증식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전부 암이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없던 암이. 먹어.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어도 돼요. 마스크 벗고 먹어요. 마스크 벗어야 건강해져요. 자, 채식에는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다. 제가 지금 채식 요거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비타민 효소. 이게 과일 채소예요.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면요. 이렇게 유익한 점이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불리한 게 안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것만 먹으래. 왜냐? 의사들이 연골 달았으니까 연골은 단백질이야? 단백질을 먹어야 된대. 무식한 얘기예요. 무식한 얘기예요. 우리가 닭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이 살이 닭살이 됩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이 소살이 됩니까? 단백질 먹으면 단백질이 된다. 그거 전혀 근거도 없고 정말 무식한 얘기인데 사람보다 10배가 더 무거운 황소는요. 풀만 먹었습니다. 황소보다 10배가 더 무거운 코끼리는요. 풀만 먹었습니다. 그들이 연골이 다 단백질이에요. 네? 그 단백질 연골의 단백질이 그들이 단백질을 먹어서 단백질이 된 게 아니고 풀만 먹어요. 풀 속에 근데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풀 속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그 1, 2%, 몇 프로 정도 3, 4%면 충분한데 우리는 80%, 70%, 80%를 이 단백질이 너무 많은 이런 육식을 먹어서 예, 자연의 질서를 거스른 거죠. 자연의 질서는 우리 몸에 1, 2%, 2, 3%, 3, 4%만 있어도 되는데 우리는 7, 80%를 먹었습니다. 자연의 질서,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거스른 거예요. 제가 자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조물주가 만든 거예요. 이게 신비라고요. 신비. 신이 만든 비밀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 식물식을 해야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먹어야 돼요. 급하게 먹고 많이 먹었죠. 그리고 동물식을 했죠. 식물식을 조금씩 천천히 먹어요. 그럼 모든 병이 사라집니다.
일본에 가면 고오다 미소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 고오다 미소 선생이 원조 생채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50년 동안에 암 환자 고친 사람이 1만 명이에요. 1만 명 완치요. 근데 채소를 먹으면 그것도 생으로 먹으면 아주 쉽게 낫는데 그 쉽게 낫는 병을 알려줄게. 이분이요. 100세가 넘은 분이에요. 암, 당뇨, 고혈압, 자가면역질환, 이 관절염 다 자가면역질환이에요. 만성통증, 피부병, 비만 다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전부 쉽게 낫더라는 거예요. 쉽게, 아주 쉽게 낫더라. 예, 채소를 먹되 생으로 먹어라. 조금씩 천천히 자연이라는 거는 조리하지 않은 그대로 생으로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금치도 자꾸 이제 데쳐서 이렇게 무쳐서 드시잖아요. 데치지 말고 생으로 드십시오. 샐러드처럼. 예, 겉절이처럼 해서 드십시오. 예. 미역도 미역국 끓여 드시지 마시고 잘게 썰어가지고 겉절이처럼 이렇게 양념해서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자, 우리 선조들은요, 고혈압, 당뇨, 암, 고지혈증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관절이 연골이 다 닳았겠죠? 연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 연골 재생이 안 된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평생을 일을 합니까? 우린 조금 한 100m 걷고도 아이고 다리 아파서 난 연골이 다 닳아서 안 되겠네. 하루 종일 일했다니까요. 우리 선조들은.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옛날에 자동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기차가 어디 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먹었습니다. 여기에 고기, 계란, 우유, 생선 눈 씻고 찾아볼 래도 없어요. 다 식물이죠. 식물만 먹어도 단백질이 충분하다. 연골이 안 닳는다. 닳긴 닳는데 생성이 잘 된다. 생성이. 연골이 다 생성이 되더라. 이런 것만 먹어도. 연골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과식이 독소를 만들어서 염증이 되니까 생성됐던 것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연식을 하는 먹는 방송도 제가 했어요. 유튜브를 좀 보세요. 제 유튜브 방송에 나옵니다. 이분은 미국 대통령 주치입니다. 닐 버나드 박사라고. 워싱턴 의과대학의 닐 버나드 박사. 이분이 세계 당뇨학회 회장이에요. 당뇨병은 약 먹으면 그때부터 나빠진다. 당뇨병은 약을 버리고 음식을 바꿔라. 채소, 과일을 먹어라. 이런 걸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 그 얘기를 지금 강의를 하시는데 나중에 꼭 보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구화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식을 먹고 육식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기름지고 가공된 거, 부드러운 거. 여기 섬유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섬유소가 하나도 없어요. 다 1급 발암물질들이에요. 이게 벤조피렌, 육식, 동물식, 소시지, 햄, 베이컨, 계란도 튀겨서 고기, 빵, 흰 밀빵. 아까 가공식이 안 좋다 그랬죠? 이 빵은 가공된 거예요. 맛이 있으니까. 이게 맛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생채소, 생과일이 더 맛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호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꾸 고기는 맛있는 거야. 빵은 맛있는 거야. 계란튀김 맛있는 거야. 빵 먹고 싶으면 밀빵을 사다 먹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먹는 이 영양소 먹거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다 영양소예요. 영양소, 효소, 비타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 5가지는요 식물이 다 만들어요. 식물에 다 들어있다고요. 이게 5가지가. 그래서 식물만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식물을 안 먹어요. 그리고요 동물만 먹어요. 동물만. 근데 식물 많이 드신 분들도 과식을 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없어요. 제1영양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 효소, 이 세 번째 비타민, 네 번째 탄수화물, 5번째 지방, 6번째 단백질이에요. 1번부터 6번까지, 6번까지 이 5가지는 하위 5가지는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들어요. 광합성으로. 근데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게 뼈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 단백질보다 미네랄이라는 사실을 의사들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미네랄. 뼈는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미네랄로 이루어졌습니다. 미네랄로 이루어졌습니다. 단백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속에 미네랄이 있고 연골이 미네랄로 이루어졌다. 미네랄. 칼슘. 예, 칼슘, 철.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 규소, 동, 망간, 아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미네랄이에요. 이거는요. 이런 거는 한 사발씩 많이 먹지만 이거는요. 미량 조금만 먹어도 돼서 그래서 이거를 미량 원소 그럽니다. 미량 원소. 근데 이 미량 원소는 필수 원소입니다. 필수. 이런 건 필수가 아니에요. 하나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먹고 있어. 필수는 정작의 필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이건 어디서 만들어요? 어디 있습니까? 광합성으로 식물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만드냐면 땅 속에, 흙 속에요. 토양 속에서요.
누가 만드느냐? 토양 미생물이 만듭니다. 유익균이 만들어요. 균이 만듭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맨발로 걷는 것도. 예,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라고 하는데 맨발로 걷는다고 미네랄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흙을 밟는데요. 이 흙이 보세요. 우리가 짓는 농사 짓는 이 채소, 과일 이런 곡식들이 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이 비닐 방막이 뭔지 아세요? 다이옥신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환경 호르몬이 잔뜩 들어있는 이 비닐 방막으로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농사 편하게 지어 먹겠다고. 힘 안 들이고 농사 짓겠다고. 구멍만 뻥뻥뻥 뚫어가지고 방막을 덮어버리면요. 이 토양 속에서 산소로 먹고 사는 세균이요. 산소가 차단돼가지고 숨통이 다 막혀 죽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이, 토양 미생물이. 유익균입니다. 유익균.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인간과의 공생관계입니다. 이 세균이. 눈에 안 보이지만. 얘네들이 죽으면 인간도 죽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병들면 인간도 병들게 돼 있고 얘네가 줄어들면 인간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먹거리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비닐방막으로 다 덮어서 죽여버렸습니다. 풀은 안 나니까 좋죠. 농사짓기 좋죠. 이 토양 미생물이 만든 저 미네랄, 그거를 식물이 빨아먹어요. 이 이파리에서 광합성 하는 게 아니고 광합성으로 이거 다 만드는데 식물이 못 만드는 요 한 가지. 요거는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이 만든다니까요. 흙 속에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물을 사람이 먹고 다시 인분이 나와서 이게 다시 토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눈, 똥, 오줌이 여기로 안 가요. 옛날엔 다 이 인분 갖고 농사를 지었어요. 퇴비를 했어요. 가축의 분뇨, 사람의 인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토양에 이게 하나도 안 갑니다. 다 매몰돼요. 땅속으로 들어가고 저기 저 바다에 갖다 버리고 그럽니다. 토양이 미생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때문에? 농약 때문에. 농약 화학 비료를 너무 칩니다. 너무 쳐요. 제가 이거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농약을 해마다 치죠. 하루 1년에도 수십 번 칩니다. 농약. 살초제, 살충제, 죽일 살자, 풀과 벌레를 죽인단 말이죠. 살초제, 살충제를 너무 쳐가지고 이 세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사라져버렸어요. 미생물이 뭘 만든다고요? 우리 몸에 필요한 이 연골 만들고 뼈 만드는 데 필요한 제1영양소인 미네랄을 만드는 거예요. 미네랄. 단백질, 식물이 다 만들어요. 콩에 다 들어있고 쌀에 다 들어있고 채소, 과일에도 단백질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은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고기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고기를 먹어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소고기가요. 단백질 함량이 19%입니다. 돼지고기가요. 17%예요. 단백질 함량이. 콩이 얼마인지 아세요? 콩 43%입니다. 그러면 단백질 때문에 먹는다 그러면 고기를 먹지 말고 콩을 먹어야죠. 콩 음식 먹어야죠. 근데 콩 음식은 싼 거예요. 이건 비싼 거야. 우리는 비싼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 고기를 왜 드세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입맛 때문에 먹는 거지 단백질 때문에 먹는 거 아니라니까. 고기를 왜 먹습니까? 그러면 아이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죠.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이거 단백질이 여기 2배나 더 많은 콩은 안 먹고 콩 음식 비지나 이런 거 안 먹고 식물성 단백질인데 이것만 먹는 것은 이게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식탐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단백질 식사만 하고 식물식을 하지 않는데 그 식물에도 우리가 먹는 이 식물에도 미네랄은 없다는 거예요. 미네랄은 얘네가 만드는 거예요. 이 광합성으로 햇빛을 가지고 이 잎에서 식물의 잎에서 만드는 이 효소, 비타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여기서 만들어요. 근데 제1영양소, 제일 중요한 미네랄, 요 뼈를 구성하는 물질은 미네랄이라는 거예요. 핵심 성분이. 미네랄이니까 단백질이 아니에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누가 만드느냐? 식물이 못 만들어. 저절로 못 만들어요. 빨아먹을 뿐이야. 남이 만든 거를. 토양 속에서, 흙 속에서. 뿌리를 통해 빨아먹는데 그걸 만들어주는 미생물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 때문에. 농약 때문에. 예, 거기다가 조금 남은 것마저도 아까 비닐방막을 여기다 다 씌워가지고 얘네가 숨통을 다 막아놓고. 그래서요,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의 필수적 요소다. 이게 필수 미량원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양 미네랄 부족.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 육식만 하는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서 미네랄이 부족해졌다. 신경 전달, 근육 수축. 이게 다 신경과 근육과의 문제입니다. 근골격계 관절의 문제.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고 근골격계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전기적 문제, 심장의 문제, 뇌의 문제. 모든 문제가 미네랄에서 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병을 1000가지라고 하면은 1000가지 중에 900가지의 질병이 미네랄 부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하라는 거예요. 이 미네랄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요 칼슘이죠. 요 철분, 마그네슘, 크롬, 아연, 나트륨. 이게 동, 구리예요. 셀레늄, 불소. 이런 이 미네랄 성분들이 수십 가지거든요. 요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 미네랄이 어디 있느냐? 토양 속에 있는데 토양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농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식물을 먹자. 식물을 먹되 생으로 먹자. 가능한. 익히면 이 비타민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하지 않은 통곡류를 먹고요. 껍질이 두꺼운 콩류, 견과류 이런 걸 먹고 사과, 배, 포도 이런 것도 껍질째 통째로 먹자. 다 우린 껍질 깎아서 먹는 데만 익숙이 돼 있죠. 그리고 이 녹말이 적은 이런 채소류, 양파, 당근, 브로콜리, 마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초류, 미역, 다시마, 김, 건포 이런 거, 그 다음에 엽채류, 녹색 채소에 아까 효소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녹즙 드시라 그랬죠? 녹즙, 이 엽채류, 녹색 채소를 먹어야 돼. 잎채소를 먹어야 된다. 문제는 잎채소에 그러면 저게 농약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먹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묻어있는 농약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잘 씻어서 식초 쓸 필요도 없습니다. 흐르는 물에 잘 씻기만 해도 농약의 90%는 다 사라지니까 조금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들어온 것이 독소가 된 겁니다. 독소가 돼서 암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들어온 독소를 분해하는 것이 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근데 미네랄이 없어. 미네랄이 없는 채소를 먹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다 병에 걸리는 겁니다. 자, 이 채소, 과일 이렇게 많은데 이 속에 효소, 비타민 다 있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있습니다. 이 속에 요것만은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98%가 사라졌답니다. 자,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말고 현대의학에 의존하지 말고 이 간에 쌓이는 이 독소를 좀 빼내야 되는데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 약이 병을 만들고 약이 사람을 죽이더라. 이거 다 약사 의사들이 쓴 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쓴 책이 의학에서 독약으로라는 책인데 요 미끼 보세요. 이 물고기, 저등생물, 물고기가 고등생물인 사람이 요 낚시를 만드는데 낚싯바늘이 뭔지를 몰라. 요 미끼만 보여. 물고기가 미끼를 탁 무는 순간 이 낚싯바늘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게 약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 드시는 약이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사람을 속인다는 거. 속이고 우리의 생명을 젖먹고 있다는 거죠. 암도 마찬가지예요. 항암제 쓰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는 반란을 일으켜야 됩니다.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장을 비우고 칼로리를 낮춰라. 최고의 방법은. 그러면 반드시 낫습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병 고쳐본 의사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리려 합니다. 병원과 약을 버려야 건강해진다. 우리에게 고치지 못할 병은 없어요. 고치지 못할 습관이 있을 뿐이에요. 습관 못 바꾸는 겁니다. 습관. 이 맛있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계란 튀겨서 먹어야 돼. 밤에도 먹어야 돼. 커피 마셔야 돼. 간식도 먹어야 돼. 뼈는 내 연골이 닳았다 그러니까 연골은 단백질이야. 단백질 먹어야 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연골이 닳았으니까 이거는 한 번 닳으면 생성이 안 된대. 다 생성이 돼요. 한 번 닳으면 생성이 안 되니까 닳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아야 돼. 안 걸어요. 안 움직이고 많이 먹으니까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죠. 당연지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미국의 조지 맥거번이라는 상원 의원이 맥거번 리포트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 30여 개 나라에서 수백 명의 현대병 석학들을 초빙해가지고 2년 동안에 거쳐서 연구해가지고 보고했는데 미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현대병은 잘못된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식원병이다. 제가 계속 식생활 얘기, 영양소 얘기, 먹는 음식 얘기를 합니다. 양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한약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침뜸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자, 식생활에서부터 시작된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원인이 돼 생긴 결과물이 병이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지금 관절염 다 이겁니다. 식사병이다. 이거 미국에서요. 맥거번 리포트라는 게 이게 세계 지금 현재까지 현대병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맥거번 리포트는 현대병의 교과서다. 그 5,000페이지인데 5,000페이지짜리 맥거번 리포트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인류가 현재 식습관, 이 동물식을 많이 하고 과식을 많이 하는 이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한대요. 우리의 후대들도 미래가 없다. 저 아이들 보세요. 저 어린 아이들. 아이들이 다 고기 계란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전부 비만이야. 자폐가 생기고 ADHD가 생기고 성장 발육 장애가 생기고 성격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자살을 하고 애들이 말이에요. 당뇨 고혈압이 생기고 애들이 암이 생기고 백혈병이 걸리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